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평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수원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이재덕 의원님, 간사의 정일화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보고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7월 20일 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이재덕 의원님, 간사의 정일화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7월 22일까지 집행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7월 23일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조장현 의원님, 간사의 이하정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3부 가이시 교통광장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경규명 의원님, 간사의 조장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선아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진선화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준비 중인 행복밥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 선정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의회와의 협의 절차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상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6년 고령 인구 비중이 21%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어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반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400여 개 경로당에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영덕군은 8개월간 2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 2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 남동구가 재정 취약 경로당을 중심으로 반찬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경로당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삼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 반찬 지원 사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라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행복밥상 사업도 고령층의 건강 증진, 경로당 활성화,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경로당에 주 1에서 3회 반찬 3종을 조리 배달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예산 산출 근거에 따라 1억 7,280만 원의 부식비를 포함해 배달용기, 조리 배달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된 총 사업비는 3억 38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정책 조정회의, 추진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는 행복밥상 추진위원회 구성, 경로당 의견 수렴,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조례 개정, 수행기간 공모, 추경 예산 확보, 시범사업 평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행복밥상은 아직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 심의, 대상 선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계획 단계의 시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방문하시며 마치 사업 추진과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께 설명하셨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아직 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 사업인 양 홍보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혼선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 대상 선정의 형평성입니다. 행복밥상 시범 사업은 경로당 30개소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이 30개소를 선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는 아직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는 단지 의견 수렴 후 선정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재정 취약성, 이용 인원,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지역별 균형 등 정량 정성 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주시는 모든 경로당에 운영비 등 기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밥상이 30개소만을 추가 지원한다면 지원 대상과 비대상 경로당 간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경로당이 선정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경로당이 포함될 경우 사업 취지는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밥상 추진위원회에 노인복지 전문가, 노인단체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회 대표를 포함해 선정 기준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30개소 선정 기준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정 취약성, 이용 인원,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기존 급식 지원 여부 등을 지표로 삼고 읍면동별 최소 선정 비율을 두어 특정 권역 편중을 방지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선정 경로당을 순환 교체하는 방식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경로당 운영비 체계와의 연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존 운영비는 모든 경로당에 보장하되 행복밥상과 같은 추가 지원 대상 경로당의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취약 경로당과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동일성뿐 아니라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행복밥상 추진계획에는 추경예산 확보, 조례 개정, 수행기관 공모 확정 등이 향후 계획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과 조례 개정 없이는 집행될 수 없는 조건부 계획임을 행정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산과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사업을 기정사실처럼 설명하신 것은 예산 편성 집행과 예산 심의 의결의 권한 구조를 시민 앞에서 혼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조례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 범위 내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시민들에게 분명한 명분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밥상 사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시범사업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체계와의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회가 책임 있게 판단하기에는 정보와 원칙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실행 방안을 9월에 열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회로서는 예산 의결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밥상 사업은 여주시가 초고령 사회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고 경로당을 지역 공동체 돌봄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잘 설계한다면 힘이 체감하는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일수록 더 투명한 절차와 더 충분한 소통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밥상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의회와의 협치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기반한 사업을 시민에게 먼저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예산과 조례를 함께 고민하며 평가와 개선 과정도 함께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여주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제5대 여주시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행복밥상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완성도를 함께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는 9월에 열릴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이재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로 시민 여러분의 일상의 불편과 피해는 없는지 깊이 염려됩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어느 한 정당이나 개인을 대변하기보다 여주 시민 모두의 삶과 내일을 책임지는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과 의회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시민께서는 결과로 말하는 정치를 원하십니다. 대립의 장면이 아니라 해결의 장면을, 갈등의 언어가 아니라 협력의 언어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시장과 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시장은 시정을 책임지는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견제는 갈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며, 협력은 비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선택입니다. 현재 여주시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화와 청년 인구 유출, 농업 지속 가능성의 문제, 생활 SOC의 부족, 복지 수요의 증가 등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더 일찍 소통했더라면, 더 넓게 협력했더라면, 더 깊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더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을 묻기보다 해결책을 찾고 과거를 탓하기보다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의정의 날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의정의 날을 통해 의원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집행기관과의 토론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민원, 주요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시정의 주요 사업 변경 사항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사전에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동입니다. 의정의 날이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조율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요 현안은 사업 보고가 아니라 사전 협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원과 집행부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사후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규정에 따라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함으로써 한 번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정의 날을 중심으로 한 정례적이고 책임있는 소통 구조가 정착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는 줄이고 정책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시장과 의회가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문화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주시의 여러 현안들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사후 보고가 아니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때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정책 간담회와 의정의 날을 통해 방향 설정이 중요한 현안은 초기 단계부터 시장과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행정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권한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의 장치입니다. 서로 충분히 이야기할수록 오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더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시민의 의견을 시장과 의회가 함께 듣고 함께 반영하는 소통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민선 9기 시정에서
읍면동 정책 공유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 앞에서 시장과 의원이 함께 듣고 함께 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요 정책 설명회나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에서 가능하다면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참석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시장과 의회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지고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속도와 절차,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통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완성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회 조장현 의원입니다. 여주시 의원으로 당선된 뒤 처음 맞이한 제82회 임시회를 마치며 그동안 느낀 몇 가지 소회와 평소 생각해온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보니 처음 접하는 의회 용어와 법률, 조례의 내용, 회의 절차와 행정의 흐름 모두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배우고 더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말과 이른 아침에도 의회 사무실에 나와 업무 보고 자료를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6일간의 짧은 임시 회기였지만 저에게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의정 활동의 넓은 바다에서 아주 작은 물결 하나를 경험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한 가지라도 더 알고 한 가지라도 더 살피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82회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청 35개 부서 담당 과장님들께서 직접 주요 업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서류로만 접했던 사업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다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는 단순히 서류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주시 행정에 시민의 삶과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근본 임시회기에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맡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더 많은 홍보로 여주시를 알리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홍보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여주시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주시는 신년 정책 브리핑과 언론 브리핑, 언론사 인터뷰, SNS 홍보, 여주시청 네이버 밴드 운영, 여주를 품다 시정 소식지 발간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 도자기 축제와 여주 오곡나루 축제 등을 알리기 위해 케이블 방송 광고, 버스 랩핑, 서울 시내 지하철역 전광판 광고 등 여러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받았습니다. 여주시를 알리기 위해 각 부서와 관계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는 지난 2025년을 관광도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남한강 출렁다리와 신륵사 관광지, 금운모래지구, 여주 도자기 축제 등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주시의 역사, 문화, 자연의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널리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요즘은 AI 기술과 스마트폰이 발달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해도 수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은 여행지를 찾기 전에 인터넷과 SNS에서 사진, 영상, 경험담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제 홍보는 단순히 알리는 일을 넘어 사람들이 여주를 기억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여주시는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남한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천년고찰 신륵사, 여주 도자기, 여주쌀, 오곡나루 등 다른 도시가 쉽게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주시에 좋은 것이 많다는 데 그치지 않고 여주시에 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더 쉽고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 도로과 업무보고에서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차량마다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목적지만 입력하면 이동 방향과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도 예전과 같은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정표는 운전자의 안전과 정확한 길 안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토교통부의 기준과 정형화된 형식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여주시라면 기존 이정표와 별도로 관광 안내 기능을 강화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방향과 거리만 알려주는 안내를 넘어 여주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곳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있는 관광 도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안내판 하나, 표지판의 한 줄 문구 하나도 관광도시 여주의 첫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도시, 도자기의 도시, 남한강의 도시라는 여주의 정체성을 길목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홍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주시의 홍보는 시청의 한 부서에서만 맡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물론 농업, 지역 경제, 교통,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도 여주시를 알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민이 직접 경험한 여주의 변화, 농민이 정성껏 생산한 여주 쌀, 소상공인이 만들어가는 골목의 활력,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교육의 현장까지 모두가 여주시를 알리는 소중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부서의 업무를 아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초선 의원들은 이제야 수박꽃을 아주 조금 핥아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의원님들마다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여주시와 여주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7명의 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 여주시의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의원이라는 한마디의 말이
여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인지, 행정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말인지 늘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주시를 더 널리 알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주의 장점을 알리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 나갈 때 여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를 위해 함께 생각합시다. 여주 시민을 위해 함께 행동합시다. 서로 다른 생각은 충분히 나누되 화합과 협치의 자세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오직 여주시를 위해서만 값진 땀을 흘려봅시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주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여주시 의정을 만들어 갑시다. 행복도시 희망여주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회 정일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신뢰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시 전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37개소와 관로를 위탁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입니다. 이번 용역 사업은 사업 규모만 8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관급 사업이자 향후 5년 동안 여주시의 환경과 시민 생활의 기본을 책임지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입찰은 단순히 업체를 선정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여주시 행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주시 행정 신뢰의 척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5년 전 동일한 대역 위탁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지역 사회의 진통과 논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가위원 선정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는 물론 경찰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는 등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고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작은 절차적 불확실성 하나가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이번 800억 대형 입찰에 대해 지역 사회와 관련 업계가 기울이는 관심과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추진을 다짐하고 있고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평가위원 선정이나 추첨 등 세부 절차에 있어서 단 1%의 의혹이나 오해조차 남아선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의 성패는 단지 사업을 일정대로 완수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했는가에 따라 시민이 느끼는 신뢰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800억 대형 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평가위원 접수부터 현장 추첨, 그리고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명확히 확보될 때 선정된 업체 역시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으며 시민들 또한 행정의 결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행정, 이것이야말로 우리 여주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박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광급 사업이 잡음 없이 공정하게 추진되는 것은 여주시의 행정 역량과 신뢰를 대내외에 증명하는 길입니다. 5년 전에 진통을 넘어 이번 하수 처리 시설 입찰이 우리 여주시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투명해졌음을 보여주는 공정 입찰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행정이 바로 서고 투명한 원칙이 시정 전반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늘 관심 있게 살피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하정 의원입니다. 오늘은 첫 임시회를 마치며 제가 확인한 의회의 역할과 앞으로 여주시 의회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회식 첫 자유 발언에서 시민의 뜻을 담는 의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첫 다짐이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담는 의회는 사실과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수기를 통해 시민 앞에 책임지는 의회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집행부 전체의 업무 보고를 받으며 여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동시에 더 깊이 확인하고 싶은 과제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업무 보고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업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성공만을 전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 실제 수요와 운영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까지 충분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수기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시범사업은 확대를 전제로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효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통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의회의 판단 기준입니다. 의회는 개인의 해석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공식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시민 앞에서 책임 있게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추정보다 사실을, 주장보다 근거를, 기대보다 검증을, 개인의 판단보다 공식 기록을 우선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행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자료와 현장 확인,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전 문화에 대해 너무 관행적이다, 꼭 필요한 절차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보다 앞에 서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행사의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물론 의전은 기관 간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지해야 할 의전과 개선해야 할 의전을 구분하고 이를 의회 안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을 더 대우하거나 덜 대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도하거나 형식적인 의전과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행은 개선하고 시민이 행사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의전 원칙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마련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주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의 변경,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현실을 관계기관이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여주시는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실태가 현재의 환경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원의 수질과 취수시설의 운영 실태, 지역 주민이 감내해온 불편과 변화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의 공식 자료와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보호구역의 유지 필요성과 조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여주시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선 방안을 전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과 근거, 검증과 수기의 원칙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주민의 오랜 불편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며 기존의 규제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변화된 여건을 살펴 주민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주시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현황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중심의 의회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석보다 사실을, 주장보다 근거를, 기대보다 검증을, 개인의 판단보다 공식 기록을, 정치적 구호보다 충분한 수기를, 사실을 확인하는 의회, 질문하는 의회,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이 되는 의회, 그리고 스스로의 관행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꾸는 의회가 될 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행정을 평가하는 데에도 의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드린 제안이 여주시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정치적 유불리보다 삶을 먼저 생각하며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이재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덕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일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여주시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관위탁 동의안, 여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산부가이시 교통광장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 조장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장현 의원입니다. 여주시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여주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산부가이시 교통광장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동의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7월 23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산부가이시 교통광장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 이상 2건의 동의안과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동의안 등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장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및 의견 청취는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경기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시정 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 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보조는 의회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 1일차인 9월 15일은 출렁다리 남단 민간관광시설 부지 등 7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 요구 그리고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8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 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공사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 종료 선포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제5대 여주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에게 희망 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영입니다. 지난 7월 16일 개회한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을 대신하여 안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책임있는 심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의회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주시의회는 향후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여주시 현안과 관련하여 2026년도 각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하반기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모든 부의된 안건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로 출범한 우리 의회가 시정 전반을 두루 살피고 앞으로 4년간 나아갈 방향을 굳건히 다지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시민뿐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과연 무엇이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를 오직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초심을 회기 내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지라도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적지가 같다면 우리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나가야 합니다. 의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무겁게 새기며 저는 오늘 늘 낮은 자세로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고르게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오직 시민의 눈높이에서 내실 있는 심의를 펼쳐 시민의 신뢰에 보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폭염과 무더위 속에 장마 폭우로 수해 피해 지역도 많은데 8월을 앞두고 태풍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